미디어 데이 때 영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넥센에는 보이지 않는 전력이 있다. 보이지 않는 전력이 뭐예요, 도대체? 일단은 뭐 이복은, 김세현 뭐 등등등. 144게임에 맞는 그 연구와 공부들을 지금 하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다고 네. 봐야 되거든요. 이 양적인 훈련보다는 그 메이저리그식의 그러니까 그 질적인 밀도 있는 이제 훈련을 한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로우 카드 이재국, 이용균, 리쌍과 함께하는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점점 더워지고 있네요. 예. 건강 관리 특히 신경 쓰셔야 될 중년이신데 괜찮으세요? 저보다 신경 써야 될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뭐 어떤 얘기를 할지는 저희 뒤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짐작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또 시즌 시작할 즈음에 순위 예측 피묻히기를 올해는 더 살벌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좀 sak고되지 않은 그런 식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몇 위 예상하셨죠, 넥센? 상당히 좋은 순위를 예상했었죠. 넥센을 올해는 최하위권으로 좀 꼽고 싶습니다. 9위. 저는 넥센이요. 이렇게 다 팔았는데 성적이 나면 그것도 문제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느냐에 더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넥센은 독하게 야구를 해야 되거든요. 아니 꼴찌 예상해놓고 지금. 그 사람은 다 나와요. 형이 제일 나빠. 근데 이건 뭐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네. 대한민국에 있는 야구 전문가라는 분들이 한 90% 이상, 90% 아니면 한 95% 이상 네. 거의 뭐 최하위 정도로 예상을 했으니까 사실 뭐 제 눈이 잘못됐다기보다는 히어로즈가 지금 지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 네.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한화를 1위로 예상했던 이영균 기자. 예. 살려는 드릴게. 넥센 몇 위로 그때? 저 넥센은 9위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넥센이 이 하위권이 아닌 보다 좋은 성적을 냈을 때 더 큰 문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넥센에 공식 항의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냐 도대체. 네. 그래서 이게 넥센이 잘못됐다라는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넥센이 잘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 넥센이 만약에 성적을 냈을 때 다른 팀의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다. 넥센은 이렇게 잘하는데 너희 왜 못하냐라는 외부적인 압력이 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건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학생이 열심히 정말 아무런 혜택 없이 공부해서 성공하는데 무수한 혜택을 받고 막 그렇죠. 뭐 학원에 좋은 학원 다니고 과외 뭐 쪽집게 막, 예? 붙이고 했는데도 네. 그보다 성적 못한 막 몇 팀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넥센의 힘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건지 오늘 저희가 그 얘기를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 한국 시리즈가 사실 넥센의 최고의 리즈 시절 정점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2014년 한국 시리즈 엔트리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참 2년도 안 된 사이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더군요. 베네켄과 헨리 소사, 네. 그리고 조상우, 한현희, 손승락, 네. 강정호, 박병호, 유한준 지금 없거든요, 아무도. 싹 뺐죠. 네. 근데 어떻게 팀이 지금 현재 순위 5위예요, 5위. 이듬해 넘어오면서 주선수들이 다 빠져서 실제로 팀 득점이 한 60점에서 100점 정도가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20승이 빠져나왔다고 봤을 때 넥센의 성적은 꼴찌가 맞거든요. 네. 근데 뭐 잘해야 60승 언저리. 네, 20승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채워줄 수 있는 전력들이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잘하는 부분이 넥센의 가장 큰 변화의 원동력. 그러니까 사실은 미디어 데이 때 영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하위권으로 지목을 했지만 지금 넥센에는 보이지 않는 전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전력들이 실제로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력이 뭐예요, 대체? 일단은 뭐 이복은, 김세현 뭐 등등등. 이름을 바꾸면서 갑자기 지금 세이브를 어마어마하게 쌓고 있는. 예. 이 대부분의 이제 언론에서도 뭐 시즌 전에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전문가들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그 꼴찌 평가가 나왔는데 넥센에서 그 평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썩 기분 나빠하지는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선전을 하고 있고 5할 이상의 승률 그리고 상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도 크게 기뻐하지는 않고 있다. 이창호인가요? 이창호? 알파고네 알파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좀 놀라워했어요. 당연히 화가 나고 어떻게 도대체 꼴찌 물론 전화는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나는 이제 전화를 받았지만 뭐 그 정도 예상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다. 지금 히어로즈는 이 모든 것을 올 시즌에 맞춘 게 아니라 2018년을 계획을 잡고 목표를 잡아서 맞추고 있고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전에 꼴찌를 예상한 그 부분이나 지금 5할 이상의 성적으로 해서 상위권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성적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18년에 그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겪는지가 지금 더 중요하다. 2018년에 어떤 목표를 한국 시리즈 우승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왜 2018년이냐?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뭐 여쭤봤죠. 그랬더니 왠지 갈 것 같아 그것도. 네. 2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조상우와 한현희가 주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젊은 투수들이 주축이 돼야 되는데 그 두 선수가 지금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내년쯤에 이제 복귀를 하겠죠. 네. 그냥 내년에는 어차피 재활 과정이라고 보고 그 수술 후유증에서 벗어나서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2018년이다. 근데 그 중심으로 해서 마운드를 이제 세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 신재영과 박주현이라는 새로운 투수가 나타났잖아요. 신재영이라는 선수도 3년 전에 물론 트레이드 해가지고 꾸준히 지금 이제 선발로 키워오는 상황이고 박주현 선수도 지난해 입단을 했는데 또 시스터즈 리그에서 선발로 키우기 위해서 올 시즌을 이제 선발로 넣어서 키워야 될 선수 그렇게 계획을 잡고 했는데 물론 기대 이상의 성장들을 하고 있죠. 이 선수들 투구 수를 보면 아실 거예요. 70개에서 90개 딱 사이입니다. 그거보다 더 일찍 강판시키는 일도 없고 물론 뭐 앞으로 이제 더 힘들다든지 뭐 부상이 있다든지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려겠지만 적어도 70개 투구수를 맞춰주고 있고 많아도 100개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이 선수들이 올 시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결국은 2018년에 이 정점을 맞추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자체가 상당히 더 놀라운 게 아닌가. 오늘만 사는 팀이 아니다. 그리고 야수진을 보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 성장 중인 고종욱, 임병우, 박정은 이런 선수들 그리고 김하선, 김민성, 박동훈 이런 선수들이 또 정점의 기량을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18년 정도 되면 그 이전에 박병호라든지 강정호 선수가 찍었을 그 정점 근처에 아니면 그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고 지금 시즌을 운영을 하고 있다. 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염기혁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팀의 색깔과 방향을 정해주는 과정들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이제 맞는데 엑센은 타선이 굉장히 강한 팀이잖아요. 이 타선이 강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강화시켜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니까 타선이 강할 때는 선발이 강할 필요보다는 불펜이 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야 상대가 우리 이 팀은 불펜이 강하네라고 인식을 해야 경기 후반에 달라붙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이 팀 타선이 더 살아날 수 있고. 그러니까 선발 싸움은 조금 밀리더라도 타선의 힘으로 잡아놓은 경기를 뺏기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불펜이 강화돼야 상대팀이 저 팀은 불펜이 약하니까 끝까지 버텨야지라고 해서 치고받고 난타전을 벌이기 시작하면 이겨도 피곤하고 지면 아프고 이런 경기가 되다 보니까 불펜 강화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그 불펜 강화에 집중한 노력들이 사실 이제 김택경 선수부터 시작해서 김택경, 김상수, 이복은, 김영민, 김세현으로 이어지는 불펜 라인업인데 넥센 마운드의 가장 신기한 점 중에 하나는 다른 팀은 정말 투수 키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제대로 된 아무리 뛰어난 신인을 뽑아도 이수진인 선수가 뭐 리그에서 활약까지만 2, 3년 안에 활약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보면 지금 넥센은 김택형 선수, 신재영 선수, 박주현 선수, 그러니까 뭐 조성우 한현희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마운드에서 세피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들이 사실은 다른 팀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 팀 어떻게 잘 키우지? 무슨 2군에 뭐 금을 묻어놨나? 무슨 2군 퓨처스 훈련장에다 뭐 수천억씩 때려박는 팀도 있고 이게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1, 2군이 바라보는 어떤 방향성의 문제가 아닐까. 이 선수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통적인 전략 부분이 일치가 됐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넥센이 2군의 어떤 외국인 투수들을 코치를 키우기 시작하게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는 2군이 굉장히 주목받지 못하잖아. 1군에서는 많은 팬들을 지켜보고 사실상의 감시의 눈들이 굉장히 많고 미디어와의 접촉도 많다 보니까 다른 나쁜 부분들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데 학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관계들의 의존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그런 관계에 의존된 평가들이 이루어질 가능성,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자는 측면에서
외국인 코칭 스태프의 기용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거 보면 넥센이 정말 이 1군과 2군을 관통하는 뭔가의 흐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따로 놀지 않는다. 예,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다. 사실은 넥센의 고질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마운드예요. 볼넷이 정말 산처럼 쌓이는 팀이었습니다. 뭐 많은 투수들이 올라만 가면 일단 볼 하고 볼넷 쌓이고 그것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프고 투수가 쌓아놓은 볼넷을 어떤 야수들이 홈런으로 뛰어넘는 이런 플레이를 하던 팀이었는데 올 시즌 넥센의 볼넷이 108개밖에 안 돼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10개 구단 중에 그걸? 제일 적습니다. 네? 어떻게 바꿨을까? 몇 가지 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손혁 투수 코치가 어린 투수들을 중심으로 했던 훈련 중에 하나가 얌체공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만한 공. 네네네. 요거를 방에다가 저기 무슨 CD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던져서 맞추게 했어요. 뭐 그립감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도움이 돼요 그게? 근데 타겟에 대한 집중력 어... 그리고 뭔가를 한다는 변화에 대한 시도 이런 부분들이 투수들에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어쨌건 뭔가 하자가 키예요. 넥센은.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구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염경엽 감독은 투수들에게 3구 이내의 승부에서 첫 맞으면 홈런을 맞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끊임없이 투수에게 강조해요. 실제로 3구 이내에 홈런 맞으면 뭐 노 프로블럼이야. 그냥 오케이 넘어가요. 피해가는 투구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다가 차라리 홈런을 보면, 맞을지언정. 아니 나머지 우리 때가 쳐줄 테니까 3구 이내의 승부 그리고 그럼 맞아라. 그거는 라는 게 실제로 그래요. 물론 뭐 어렵게 승부해가지고 피해가야 될 선수들이 있겠지만 3구 승부 사인이 나와요. 아 무조건 네, 3구 안에 3구 승부해라. 안에 승부해라. 바로 그 부분이 타 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넥센이 뭔가 변화의 방향을 설정해두고 그 방향에 대한 꾸준한 어떤 진행 방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어떤 큰 그림 말고 하여튼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아주 작은 변화를 계속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넥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벌크업이라고 네. 불리는 이집풍 트레이너를 네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근데 그 벌크업에 대한 개념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덩치를 키워보자라고 나온 건 아니에요. 팀 스태프가 모두 모여서 회의를 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한국 야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키가 타구의 스피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타구의 스피드를 빠르게 가져야 타구의 스피드를 빠르게 하려면 방망이를 무겁게 쓰거나 아니면 배트 스피드를 높이거나 그러면 이걸 할 수 위해서는 몸을 키워야 된다라는 어떤 종합적인 결론이 내려졌고 거기에 통해서 벌크업이 이루어지면서 타구의 스피드, 홈런 생산량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작은 변화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변화들의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 그 작은 성공들이 큰 자신감을 가져와요. 그렇죠. 네, 벌크업을 했는데 옛날에는 박병호가 삼진 당하면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삼진 당한 건 잘 기억 안 나고 되네? 라는 순간에 얻는 어떤 시너지 효과. 투수들도 마찬가지로 볼넷을 안 줬더니 성적이 나네라는 걸 사실 올 시즌 초반에 신재영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큰 자신감을 얻게 했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BABIP라는 것도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자신이 갖고 있는 성적 중에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건지도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BABIP를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야구의 타석의 결과라는 건 굉장히 운이 많이 작용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유망주 투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나는 이번에 잘 못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데 넥센 선수들은 그거로부터 굉장히 비교적 자유로워요. 내가 이번 토스에 잘 맞았는데 못 쳤던 건 뭐 그냥 운이 안 좋았으니까 다음 타에 잘 치면 되지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넥센이 또 다른 어떤 작은 변화를 시도를 하는데 넥센 홈 경기를 가보면 고척 스카이돔에 배팅 케이지 옆에 피칭 머신을 하나 세워둡니다. 거기서 160km짜리 공을 쏴요. 계속. 근데 한국 현실에서 맞지 않는 타자들이 훈련 아니에요? 지켜만 봅니다. 네.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과의 승부를 위해서 빠른 공에 대한 감각, 정말 아주 찰나의 감각을 유지할 수만 있어도 승부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그 공에다가 심지어 코치가 색깔을 칠했어요. 빨강, 파랑, 까망 칠해서 네. 타자들이 들어오면 딱 해놓고 까망, 빨강 이걸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진 않고 보기만 하는 거예요. 보기만 하고 동체 색깔만 맞춰요. 시력이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왜 훈련 때 왜 모래주머니 막 차고 있다가 그거 벗으면 날아갈 것 같잖아요. 160 막 보다가 네. 그렇죠. 150만 돼도 공이 보이겠네 진짜.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아직. 어쨌건 뭔가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이런 분위기가 주는 자신감이 넥센 전체에 굉장히 팽배했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2011년에 박병호 선수가 넥센 유니폼 처음 입고 당시 김신진 감독이 네 스윙해서 삼진 당하는 건 아무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스윙해라고 얘기했던 그게 상당히 인상적으로 머리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투수들 3구인의 승부가 같은 맥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넥센의 실험들이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144게임에 맞는 그 연구와 공부들을 지금 하고 있고 실험을 하고 있다고 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컨디셔닝이라든지 휴식을 중요시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그 장기 레이스에 대비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양적인 훈련보다는 그 메이저리그 휴식의 그러니까 그 질적인 그 훈련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넥센이 좀 많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 잘 쉬고 할 때 그렇죠. 효율적으로 훈련한다. 밀도 있는 이제 훈련을 한다는 아. 거죠. 넥센의 프런트 야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넥센의 프런트 야구는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이 이장석 대표가 모든 그 신인 드래프트라든지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관여를 하고 다 챙기거든요. 그런데 이장석 대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스카우트 팀하고 같이 1년 내내 회의를 하고 그 선수들 아마추어 선수들 보고 그리고 다른 팀의 퓨처스 경기를 보고 그러면서 어느 선수를 어떻게 키우고 데려와야 되는지 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선수를 뽑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장석 대표의 장점은 그래서 본인이 실수를 하게 되면 금방 인정을 한대요. 아,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러면서 심지어 뭐 부하 직원들한테도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이거 말고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또 다른 또 실패를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하는 리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더가 고집불통이 되고 자기 실수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큰 집단이 돼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수를 인정하는 리더가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눈다. 그게 진짜 장점이 아닌가. 물론 현장에 불만이 있죠. 영임 감독도 실컷 키워놨는데 선수들 내보내면 누가 그거 보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구단의 방향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영 감독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할 때도 있고 진짜 돌아서면 욕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근데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데 이제 구단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하고 프런트가 어쨌든 간에 같은 배를 타고 간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네. 또 하나는 넥센의 어떤 팀이 갖고 있는 솔직히 운영의 여유. 영경혁 감독이 가장 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인업을 전날 발표합니다. 내일 경기의 라인업에 대해 물론 주전들은 굳이 얘기해줄 필요 없어요. 뭐 당연히 뭐 내일 뭐 몇 번이겠지만 나가는 거니까 상대 투수 누구 생각을 할 텐데 백업 선수가 만약에 내일 경기에 출전을 한다 그러면 그 전날 알려준답니다. 내일 너는 몇 번에 무슨 포지션으로 나가니까 준비하고 있어. 자기 전부터 미리 충분히 준비하라는 차원에서 설레서 잠 못 자는 건 아니고요. 히어로즈는 안 그렇대요. 이 지금 기회가 생기면 얼른 잡아먹으려는 선수들도 넘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 그래서 히어로즈 야구는 굉장히 준비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주어지는 시간이 아닐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준비된 팀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군요. 되게 충분히 반성이 되셨어요? 시즌 초에 그 12, 9위 전망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넥센이 좋은 방향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네. 배울 만한 부분을 보여줬다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때가 생각이 나요. 예전에 짜장면에- 제가 옐로 짜장면에 카드 완두콩. 처음 나올 짜장면에 때, 완두콩. 옐로 카드 처음 이제 막 네. 출연하기 기억납니다. 시작할 때 예. 넥센 히어로즈 그때 이제 막 선수 다 선수들이 팔고, 파이어 예. 세일을 하고 뭐 이럴 때 과연 넥센 짜장면은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탕수육도 파는 것 같아요. 넥센 히어로즈 저희가 시즌 초반에 처참한 한 시즌을 예상했는데 대견하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멋지다는 생각,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얘기해야 네. 되고. 참 미안했다. 예, 예. 두 양반 잘못 봤다. 간과한 것들이 예, 많죠. 우리가 간과한 것들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넥센 반점이었잖아요 옛날에. 네. 그래서 점점 더 맛있는 요리를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요리법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 넥센 반점이 계속 흥할 수 있도록 지금의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넥센의 젊은 선수들이 보여주는 사실은 최근에 우리 사회가 그 청춘들이 굉장히 주춤해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데 넥센의 젊은 선수들이 보여주는 어떤 파닥파닥거리는 야구들이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넥센이 던져주는 이 충격파를 우리는 좀 더 유심히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공부할 것은 공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넥센은 어쨌든 예상 밖의 이런 그 기대 이상의 선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박수를 쳐줄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넥센이 우리에게 주는 또 야구계에 주는 교훈 뭐 여러 차원에서 짚어봤는데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참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 넥센 얘기도 있어요. 넥센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염경엽 감독의 추천사도 있어요. 예, 인생 야구에서 배우다. 이용균 기자가 쓴 책. 야구 팬이시라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강추합니다. 오늘 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5분 선정해서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센 히어로즈 멋있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반성의 마음을 담아서 칭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넥센의 야구하는 스타일, 선수들의 어떤 마음가짐 이야기를 해보면 이 친구들은 약간 과하고 흙먹고 이런 느낌? 이용균 일반고 무시하나요? 저 일반고요. 난 알파고. 얘가 많이 부르시네. 보이지 않는 전력이 대체 뭐냐는. 일단은 뭐 이복근, 김세현 뭐 등등등. 김세현은 없었던 선수잖아요. 김세현은 없었던 선수인데 김용균이 이름을 바꾸면서 이래서 또 개명하는 선수들도 많아지겠죠.